자, 현재 시장 분위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지난번에 조정적이 해제가 됐었죠. 조정적이 해제가 됐고 뭔가 기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바뀔까? 이렇게 기대를 하셨을 텐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규제 풀리면 뭐예요? 집주인 걷었던 매물을 쏟아낸다. 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지난번에는 매물을 좀 회수를 했다가 다시 내놓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조금 단기적인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또 이거를 또 조금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다가 요즘 분위기가 조금 뭐 그다지 바뀌는 거 없으니까 다시 걷었던 매물을 뭐 쏟아낸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집값 수억 원 폭락, 안 팔아 세라도 받자. 버티기 나선 집주인들. 즉, 누군가는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해제가 되니까 기대 심리를 가지고 걷었던 매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에휴, 이렇게 떨어졌는데 해라도 받지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기에 나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양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뉴스 기사 중에서 어떤 뉴스 기사만 보이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처음 투자할 때는요, 첫 번째 뉴스, 규제 풀리면 뭐예요? 집주인 걷었던 매물 쏟아낸다에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왜? 불안하거든요. 왜? 손해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빨리 팔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런데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다음부터는 내가 옛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융합되면서 거기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는데 맨 밑에 있는 기사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걷었던 매물을 쏟아내면서 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누군가는 버티기를 한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어느 기사가 맞는 거냐 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걷었던 매물들을 쏟아내는 것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대 매물들만 거래가 되겠죠? 낮은 매물들만 거래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 조금 더 떨어진 가격이 팔릴 것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진 가격들이 팔릴 거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기사들은 뻔하게 몇 개월 동안 어떤 기사가 나올 거냐? 5억 폭락, 6억 폭락, 더 이상 뭐 떨어질 데가 없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몇 건들이 거래되는 것일 뿐 실제로 내 주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지만 대부분 안 사버리니까 부동산 시장이 주식과 다른 게 그런 거잖아요. 주식은 급락을 하더라도 내게 팔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니까 잘 안 팔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티기에 나선 집주인과 비자발적으로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힘겨루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겠죠? 저는 이때부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시장을 보는 시각들은 집값이 오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뻔뻔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향후에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기사, 규제를 풀리면 뭐예요? 걷었던 매물을 쏟아낸다. 아이고, 그러니까 팔아야 됐네. 근시안적으로 그런 것만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최저가 급매물,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스스로 판단을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었거나 경험이 조금 쌓이신 분들은 버티기 나섰던 집주인들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쌓아져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됐잖아요. 걷었던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매물들이 점점 빠지게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면서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은 하락하는 구간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구간이 주식에서 말하는 쌍봉 바닥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시간 이후에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들어와서 여러분들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내 기분, 단기적으로 두려운 상황은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 더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기사들 속에서 두 가지 이 기사 속에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때는 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게 시장이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과 달리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 구간 가운데서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고민들 하시겠지만 이 기사 속에서는 좋지 않은 기사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사가 분명히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전의 상승장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거나 생각하던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씩 방향성,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써주신 분이 있어요. 필수님, 투자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꼬마상가, 경매 아파트 등등 요즘은 재개발, 재건축인 듯 한데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인이라 우왕좌왕하게 되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필수님께서 제 책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책이 광고 아닌 광고가 돼버렸는데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와 부동산 상승신호, 하락신호 이 두 책을 가지고 제가 썼었죠.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침체장 때는요, 수익형 투자나 경매 투자가 유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침체기에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지불 안 사기 때문에 전세 갭 투자,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세 갭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규제 완화가 되면서 분양권 투자라든지 청약 시장이 유행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축이 유행하게 되면서 신축이 될 것들, 재건축과 재개발이 유행하는 시장이 되고 그 와중에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외곽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일반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바로 필수님이 얘기하셨던 투자에도 유행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유행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잘못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무대뽀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무대뽀라는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죽어도 한 놈만 패라는 단어를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처가 분양권이었다거나 여러분들의 처음 투자처가 재건축이었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시장이 흘러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 얼어오르거나 저평가됐던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행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형 투자, 경매 투자 이런 것에서 전세 갭 투자라든지 그리고 시간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신축과 분양권, 재건축과 재개발, 그 밖에 신축과 구축, 그 다음에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파는 거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드에 따라서 어느 대상 물건으로 옮겨가느냐 이런 흐름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필수님
당연히 투자의 유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침체장이다, 지금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침체장과 하락장이라고 하는 상황에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술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항상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하시면 좋다. 그게 맞는 거지. 뭐 앞으로 이제 40%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 한 10년 동안은 안 움직입니다. 저도 그 말 옛날에 다 믿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 12년 전 저 분명히 믿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 말로 맞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맞춰서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성공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나는 그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말하는 좀 자극적인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 수많은 얘기들에 대해선 제발 좀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부클부클님, 갑자기 조금 좋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제가 보겠는데요. 부모님께서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집을 부모님께서 경매로 잡으려고 하시는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고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간단하지만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 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가격대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 상황이라면 직전에 굉장히 보통 경매의 감정가는 보통 경매 들어가기 몇 개월 전, 뭐 심지어는 한 6개월 정도 전가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또 그리고 임차인도 있고 그리고 전세 살고 있는 과정에서 느낌상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제가 몰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가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은 지금 최근 주변 시세에 맞춰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낙찰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 것들을 지키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부모님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낙찰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적정한 본인 스스로의 입찰가를 선정해서 저는 들어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왜? 지키셔야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져 봤자 경매 가격,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그것들을 전세 보증금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맞춰준 거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것들을 방어할 수 있고 이후 가격이 오르게 됐을 때 낙찰을 좀 싸게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충분히 내가 전세 보증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라면 낙찰을 받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전세 보증금은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은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시는 게 맞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경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일단은 보증금 지키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위치가 좋지 않은 거라면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다른 좋은 곳으로 나중에 이동하시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 1시간뿐만 아니라 몇 시간 더 들어가잖아요. 뭐 말소 기준 권리 확인해 봐야 되고 각종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경매에 들어가시는 게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다면은요.